26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 날입니다. 이날 뭔 일이 일어난다는 듯 한동훈과 문파가 함께 움직이고 있지요. 이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처음일까요? 인사 조직 전문가 최동석 박사는 지난 2월 1일 유튜브 강좌에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사실 문재인 집권 뒤 바로 시작돼 현재까지 8년간 이어져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들어보지요. 문재인이 얼마나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었는지를 허민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2024년 3월 5일 날 문정부의 수사에 원한 사무쳤던 이재명 친문 학살 공천으로 복수했다고 이 기자가 허민 기자가 칼럼을 씁니다. 보십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식세계는 원한으로 가득 찼다. 이걸 르상티망이라고 불어로 얘기하잖아요. 원한으로 가서 그의 마음 한가운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점으로 하는 친문 진영에 대한 르상티망, 즉 원한과 분노와 불안이 중충적으로 쌓여있다. 이 같은 의식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왔고 미래까지 통시적으로 연결됐다. 문 전 대통령과 친문에 대한 뿌리 깊고 회복 불가능한 르상티망. 이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왜 그렇게 친문 학살 공천에 열을 올리는지, 왜 그렇게 비명 행사에 열을 올리는지를 말해준다. 원한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유례없는 검경 수사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이재명을 수사에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이나 수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로부터 파생된 선거법 위반,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관한 수사가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점을 달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을 겨냥한 이른바 해경군 김씨 관련 수사였다. 이거는 무혐의가 됐어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냈으면 친문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2017년 대선과 2018년 경기 지방선거 등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자 이 대표는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특혜 채용 허위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맞불을 놨어요. 그 집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 열불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 문준영이 특혜를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후 김혜경 해경군 김씨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지만 문재인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아들이 신병까지 거론하며 위협한 배심한 정적이었고, 이재명에게 문재인은 아내를 사법 처리 상황으로 몰고 가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 비정한 권력자였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수사에 몸서리쳤던 이 대표와 기자가 만난 건 2019년 6월 중순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서 사려진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였다. 조문을 마친 이 대표가 기자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말했다. 기자님, 허민 기자를 말하는 거죠. 저들이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마구 폭탄을 퍼붓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저들이 낄낄거리며 웃으며 돌아서는데 그 폐허 속에서 제가 후를 털고 살아 걸어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이 대표는 저들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저들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고 미래의 정적인 자신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라고 여겼다. 친문 진영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이때 배태됐다. 문재인은 이재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분노는 이 대표에게 친문 진영의 이재명 죽이기는 현재 진행형이 됐다. 지난 9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이를 확인했다. 그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죠. 동의안 처리 하루 전 이 대표는 검찰 독재 폭주가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동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탄압에 항거하며 22일째 단식 투쟁 중이었다. 그는 단단히 충격을 받았다. 당시 본회의장 표결 참석의 의원은 295명이었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종족수에 따라 148명만 되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플러스 찬성 당론을 정한 정의당 6명,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 1명, 양향자 국민의희망 의원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 2명을 포함하면 120명.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있었던 거죠. 그 반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게 2017년 5월이고 검찰총장이 된 게 2019년 7월이니까 문재인과 조국이 검찰을 윤석열의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극악으로 치달았고 지난 8년간 이어진 사냥 같은 수사가
이제 2월 26일에 한 결절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최 박사는 2월 26일을 기다리는 한동훈과 마찬가지인 듯한 문파 5명에 대해 고위공직 적합도 점수를 매겼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 결과를 보지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그 네.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셨더라고요. 네, 이거 평가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네.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재명이 96 지수고, 그다음에 추미애가 78이죠? 78점. 78이죠. 내가 잘 보이질 않아서. 네. 김경수가 마이너스 18, 김두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5, 25, 김부겸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7, 김동연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임종석이 마이너스 40, 47. 47. 네. 자, 우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설명드리면 마이너스는 공직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공직에 나오면 안 돼요. 예.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직은 무조건 자기 몸을 헌신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국민이 뽑아서 머슴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자원을 투자하잖아요. 세금을 갖다 쏟아붓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금.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내 인사평가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 어필 하세요. 내가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종석이 그 최악의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인 사람들은 더 많아요. 아니 그 비교 여기서는 대상군에서는 요 대상군에서는 임종석이는 너무 무식해요. 그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식하고 사익 추구를 하고 위험성 있고. 그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장기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부자를 한국 뽑으셨네. 문명을 저 사람들이 갉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요 플러스로 되면 한국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민, 국민을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확연히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네. 뭐, 윤석열을 알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6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60. 네. 그러니까 문재인도 한 70, 80 정도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7, 80. 그 다음에 이낙연도 그 정도 뭐 비슷하고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갑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작년 1월 13일 최 박사가 점수를 매긴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 60점으로 임종석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높았습니다. 최 박사의 말대로 공직에 나서면 안 될 빨간 점수 정치인들인데 아무리 힘을 합친들 이재명이 흔들릴까요?